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명령, 면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명령을 배울 거예요. 이제 여지껏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총 4가지 명령을 배웠어요. 이제 제일 처음 배운 게 엣지 서프,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이용한 리브 서프, 그 다음에 탭 서프, 마지막으로 룰 서프. 물론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서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서페이스 중에서도 메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면은 그 4가지만 하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이제 앞에서 배운 명령들은 면의 개수를 생성을 할 때 뭐에 영향을 받냐면 subtab 1, subtab 2에 영향을 받아요. 특정 명령, 그러니까 엣지 서프하고 리브 서프는 subtab 1, 2의 조건을 이제 모두 다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탭 서프나 룰 서프 두 명령은 subtab 1의 영향만을 받아요. subtab 1의 영향만을 받는 경우는 면의 개수가 이제 한쪽으로밖에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소 개수 2개의 면을 생성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ubtab 1, 2의 영향을 모두 다 받는 경우는 이제 최소 개수가 이제 4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ubtab 1, 2를 갖는 거는 이제 복합공면, 한쪽으로만 휜 게 아니라 두 방향으로 휘어 있는 복합공면을 생성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면의 개수가 한쪽으로만 쪼개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subtab 1의 영향을 받는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면의 개수라는 게 이제 3D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게 바로 이제 3D에서 이제 3D 공간에서 이미지가 처리되는 이제 용량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면의 개수 자체가 그렇게 되죠. 근데 뭐 어찌됐든 이게 subtab 1의 영향만 받든 subtab 2의 영향만 받던 간에 어찌됐든 얘네들의 영향을 받으면 생성될 수 있는 면의 개수가 최소 2개다. 그쵸? 2개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뭘로? 룰서프로. RULESURF. 해서, 자, 여기.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 선이 생기게 되죠. 저렇게 나눠졌다. 그럼 대체 얘네의 면의 개수는 몇 개냐?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이 여기 하나, 여기 2개로 나눴잖아요. 왜? subtab 1의 영향만을 받았습니다.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 최소 개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1, 2로 나눴습니다. 근데 면의 개수가 2개로 나눠진다는 걸 뻔히 subtab 값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왜 2개인데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의 개수고요. 우리 눈이 보는 거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면의 개수가 몇 개냐를 저는 물어본 거예요.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컴퓨터는 무조건 최소면을 뭘로 본다? 삼각형으로 본다. 그러면 자, 삼각형 하나. 자, 얘는 몇 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각형이네. 그럼 얘가 컴퓨터가 이제 좀 똑똑해가지고 운 좋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쫙 갈라서 2개, 3개. 얘는 면 3개다. 좀 무식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쫙 해서 이제 3, 4. 면 4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컴퓨터가 얘를 볼 때 최소로 볼 수 있는 면의 개수는 1, 2, 3예요. 단지 이제 사각 형태에서는 이제 우리 눈에 이거 삼각형으로 가른 거를 저거까지 보여주게 되면 이미징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생략하고 우리는 사각면을 한 면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절대 사각형을 한 면이다 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사각형은 삼각형면 2개입니다 라고 봐요. 저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3개가 된다. 안 좋다 라는 거죠. 얘는 진짜 삼각형 하나로 보면 되는데. 예. 그렇게 면을 생성해 줄 수 있는 명령이 없느냐 그거죠. 그거는 이제 오늘 배울 명령인 거죠. 오늘 배울 명령이 그래서 이제 명령이 뭐냐? 3D 페이스입니다. 3D FACE. 3D 페이스. 3D 페이스인데 앞에서 배웠던 이제 명령 4개 특징이 뭐냐면은 단축키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계속 힘들게
RULE SURF 이러느라 저도 힘들었어요. 얘를 단축키를 등록해서 수업을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하는데 그건 내가 만든 단축키잖아요. CAD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단축키가 아니잖아. 그럼 저희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단축키를 만들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자리 가면은 그거 못할 거 아니야. 그쵸?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이면 단축키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나한테 수업 안 들은 사람이 단축키를 나랑 똑같이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단축키, CAD가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생성해 놓지 않으면 전 단축키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단축키 만드는 것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 하신 적 있지 않나요? 명령할 때, 2D 할 때 한 적 있죠? 왜?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단축키 만드는 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CAD 명령 수업을 할 때는 그 단축키 만드는 과정을 수업을 할 때 딱 한 번 하지 그 이후로는 절대 단축키를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건 기본 명령어가 아니고 어차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수업을 안 듣는 사람 자리에 가면은 그 단축키는 쓰지도 못할 거고 거기에 괜히 익숙해져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명령을 외우세요. 길어도 외우세요. 길어도 쳐서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3D 페이스는 단축키가 있어요. 3F 3D에 3 페이스에 F 해가지고 3F라고 있습니다. 엔터 치면 되죠. 얘는 사용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서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 본 4개 명령보다 이게 더 쉬워요. 선생님 그럼 그걸 먼저 알려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를 먼저 알려주면 다른 것들을 익히려고 하질 않으니까 라고 저는 얘기해요. 쉬운 명령을 이제 먼저 알려주면은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얘를 먼저 알려드려. 얘를 나중에 알려드리는 거죠. 되게 직관적인 게 뭐냐면 이제 딱 명령 실행하고 그 커맨드를 딱 보면은 딱 답 나와요.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게 스펙 CP 퍼스트 포인트다. 뭔 얘기예요? 모서리를 구성할 이제 한쪽 점을 입력해달라. 자, 그래서 삼각형의 이쪽 점을 제가 딱 첫 번째 입력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바로 직관적으로 그럼 두 번째 점을 면을 구성할 다음 모서리를 지정해주세요. 탁 찍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드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 1, 2, 그럼 세 번째 점을 입력해주세요. 자, 하고 나면은 포스 네 번째까지 물어보는데 지금 우린 세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뒤쪽으로 오면 create 3 side죠. 정확하게 sided face. 즉 나는 3개 모서리를 가진 면을 만들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있죠. 뭘로? 꺽쇠 안에 있으니까 CAD의 기본 옵션으로, 즉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치면 삼각형 면이 만들어진다. 단 한 면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고 명령이 끝나진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커맨드 라인을 딱 보면 스펙 CP 서드 포인트 세 번째 점을 다시 물어보네. 삼각형의 세 번째 점.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물어본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답은 나와요. 내가 면 하나 만들었으니까 명령을 끝내지 않고 바로 이어서 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저걸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이게 이 면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딱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서드 포인트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뭔가를 했으니까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린 선에 두 점을 이제 1, 2로 잡고 얘가 서드 면이 안 생기네? 그리고 나서 또 뭘 물어봐요? 포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create a third side.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삼각형을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각형을 이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쵸? 다각형을 이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은 기본 옵션인 create third side face를 해서 다시 삼각형으로 만들어야지. 엔터 했더니 third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명령을 끝내면 이제 여기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까?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아니요. 안 만들어주네. 여기는 삼각형 면 만들어줬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면을 이어서 만들 때는 몇 가지 룰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저도 저거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왜 저렇게 동작하지? 근데 좀 갖고 있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 룰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면을 하나의 면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면을 이어서 만드는 걸로 가기 전에 먼저 사각형면을 만들어 보죠. 사각형면. 원래 사각형면 이제 룰서프나 탭서프로 만들면 이제 어쨌든 이제 얘도 뭐 서프트의 원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면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두 개로 나눠지면 이제 사각형이 두 개니까 면 세 개로 쪼개지겠지. 면 세 개로.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로 쪼개지겠죠. 사각형면 두 개가 나오니까 네 개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이제 두 배의 용량을 갖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두 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쌓이면은 면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스템의 한계점까지 오게 되면은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 늘어난 만큼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늘어나면은 한 10개 늘어난 만큼 느려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느려지는 게 심해져요. 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느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막 제곱비례 아니면 세제곱비례 막 그런 식으로 막 가속화되면서 느려져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면의 관리가 3D 할 때 면의 관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의 개수를 이제 사각형도 딱 하나로 만들려면 3D 페이스 3F. 자, 첫 번째 점 여기, 두 번째 점 여기, 세 번째 점 여기, 네 번째 점 여기에요. 면이 하나 딱 만들어졌죠. 제가 일부러 이제 와이어프레임에서 면이 보일 수 있는 컨셉으로 개념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면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엔터를 치면은 내기면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명령이 끝나고 저 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면을 이제 요 사이를 이어주겠다. 요 사이를 이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서드 포인트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서드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 점 여기, 네 번째 점 여기를 선택하면은, 여기도 면이 만들어져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서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면 이제 계속 이어서 만들고 끝내려면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 건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제 순수하게 이제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저렇게 이어서 만드는 걸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요런 데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요 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솔직히 제가 이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으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이제 요 면을 그려야겠지. 자, 했는데 여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전에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할 때 엣지 서프로 처리를 할 때 요거를 하나로 만들고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요거를 한 변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사각형 두 개는 생겨요, 그때도.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3D 페이스를 한다 그러면 하면은 3D 페이스 3F 딱 하는데, 자,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네 번째 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을 이어서 만들 거잖아요. 이어서 만들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얘, 그쵸? 세 번째 얘, 그 다음에 네 번째 얘,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왜 저렇게 되죠? 자,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 면을 이어서 작성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단 그 룰을 깨우치셔야 돼요. 룰을. 그러면은 이제 이건 선택된 순서를 봐야 돼. 자, 첫 번째 면을 만들 때 제가 첫 번째로 어디냐면 여기가 1번 찍었어요. 자, 여기가 2번. 그다음에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네 번째 입력했어요. 자, 요렇게 한 스텝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게 세 번째 점을 물어봐요. 세 번째 점. 그래서 세 번째 점을 제가 어디 찍었냐면 여기를 찍었어요. 세 번째 점.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네 번째 점이죠. 네 번째 점은 여기를 찍었어요. 4. 그럼 물어보는 게 3, 4야. 그럼 1, 2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럼 1, 2는 왜 이미 알고 있을까? 전에 그린 것 중에 두 지점이 1,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 2가 되느냐? 자, 첫 번째 그런 거 보면은 1, 2, 3 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1으로 가요. 그쵸?
그럼 얘가 3였잖아. 3였으면 얘로 이렇게 왔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얘가 2란 얘기지. 4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4가 됐잖아. 4에서 다시 1으로 가죠. 얘가 1이 됐다는 얘기야. 즉, 그 전에 그렸던 거에 3이 세 번째 포인트가 1이고 네 번째 포인트가 2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1, 2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여긴 이어서 못 그린다는 얘기야. 얘가 이어서 그려지려면 얘가 1이든 얘가 1이든 어쨌든 1, 2 이렇게 구성되든 아니면 1, 2 이렇게 구성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룰에 맞춰 다시 그립시다. 자, 3F. 자, 1, 2, 3, 4를 해주면, 제가 1, 2, 3, 4를 해주면, 다음에 하는 거는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3, 4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라니까? 저 순서를 우리가 익혀야 돼. 2, 4. 이렇게 되는 거야. 3, 4. 3, 4 되는 거. 요러고 이제 명령 끝내려면 그냥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끝나겠죠. 그럼 이제 면이 두 개가 깔끔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면을 이어서 3D 페이스로 면을 이어서 생성을 할 때는 선택되는 이제 순서 자체를 모서리 꼭지점을 선택해주는 순서 자체를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삼각형을 해보자 이제. 아까 삼각형 이상하게 됐잖아.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게요. 이어주고 삼각형 연속으로 만들까요? 자, 다시 3F. 자, 1, 2, 3하고 삼각형 하면 여기서 뭐 엔터를 쳐서 크리에이트 서드 사이드 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 여기 1, 여기 2, 여기 3을 찍었어. 그쵸?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서드 포인트잖아. 그러면은 아까의 그 사각형의 경험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사각형은 이제 3, 4가 1, 2가 되는 건데 사각형은 4까지는 안 가니까 2가 1이고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가 되면 서드를 붙고 있으니까 3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3를 입력하고 다시 3 사이드 페이스를 해서 제가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선 하나만 살아남았어. 안 됐어. 그럼 이게 프로그램 버그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 애들 프로그램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삼각형은 삼각형 이걸 서드로 생각을 하면 되지. 얘네들은 뭘 한 거냐면 여기 서드는 맞아요. 서드는 맞는데 얘를 1로 인식을 안 했어. 이 점을 1로 인식을 안 해. 그리고 2하고 서드하고 뭐냐면 이 점을 다시 포스로 입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어서 그릴 땐 첫 번째는 1, 2, 3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2, 3, 4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서드니까 서드를 입력을 했어요. 했더니 면이 안 생기잖아. 원래 지금 여기서 이게 세 번째로 이걸 1으로 입력하고 이거를 2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서드가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는 순간 면이 생겨야 돼. 아까도 그랬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이 옵션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저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엔터를 딱 치면 뭐 하는 거니? 대체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지고 끝난다라는 거죠. 선 하나만 그려지고 끝난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3F 1, 2, 3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서드 포스 하고 엔터 치면 엔터 치지도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만들자. 서드 포인트 또 나오죠. 서드 여기 찍으면 면 안 만들어져. 포스 여기 땅 찍으면 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포스까지 입력했으니까 사각형면이 겹쳐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움직여 보면은
얘를 이제 면들을 움직여 보면 정확하게 삼각형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첫 번째는 1, 2, 3로 삼각형의 모습 꼭지점을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부터는 2, 3, 4로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이제 룰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성되는 면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서페이스 중에 메쉬 방식, 지금 본 게 이제 메쉬 방식으로 이제 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명령은 이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제 메쉬 형태로 이제 뭐 큐브라든가 그런 콘이라든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들을 이제 수정해주는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다루지는 못해요. 지금 솔직히 서페이스 작업은 그다지 맞이 하지 않았어요. 잘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메쉬 방식으로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형태는 이제 오늘 수업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페이스 명령을 이제 또 배우겠죠. 어찌됐든 요거 말고 메쉬 타입이 아니라 그냥 서페이스라고 또 분류되어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면을 생성하는 방식을 또 익혀야겠죠. 그걸 익혀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메쉬에서 면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배웠지만 그 면을 만드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입체를 구성하는 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좌는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면을 만드는 명령을 가지고 얘를 구성할 거예요. 구성하는데 3D는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양한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더 낫다? 어떨 때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제시를 할 건데, 제가 제시하는 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기준으로 쓰기에 더 낫다 라고 제시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 사용자의 선택의 몫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제시를 할 거예요. 이런 때 다양한 방식을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비효율적인 방법,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꼭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면 된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긴 한데, 이게 똑같이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용량이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용량이 적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표현됐다 그러면 용량이 적은 쪽이 이제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 좀 명확하게 이게 이쪽이 더 이쪽이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시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형태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해봤으니까 일단 따라 해보면서 어떤 작업이구나, 메쉬 타입의 면을 가지고 입체를 구성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어떻게 내가 육안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하나를 할 거고요. 아마 얘 하고 나면은 다른 이제 제가 드린 예제 중에 입체 도형들은 아마 제가 굳이 메쉬 타입의 면을 가지고 제가 입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그냥 넘어갈 건데, 혹시라도 내가 다른 거 입체 구성해보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그걸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